안녕하세요. 네, 8주차 3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요일 날로 바뀌었는데요. 수요일 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제 뮤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뮤텍스는 특징이 그러니까 커널 오브젝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뮤텍스를 통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뮤텍스는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상태가 스테이트가 시그널 상태와 넌 시그널 상태가 됐다 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좀 헷갈렸던 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파라미터인 false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되느냐? false를 놓게 되면은 오너가 누굽니까? 예, 오너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스레드를 뮤텍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애죠.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애는 메인 아까 대면 수업에 되겠습니다만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애가 우리는 만든 적은 없어요. 그죠? 만든 적은 없는데 메인 스레드가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이 소유가 있으면 true가 되고요. 메인 스레드가 자기가 소유가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메인 스레드가 이걸 내가 true로 했습니다. true로 하게 되면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과연 뭐에 대한 소유권이 있느냐? 물론 뮤텍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아까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count라는 애가 사실은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그쵸?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이게 만약에 true면은 false가 아니고 true면 누구한테 있다? 메인 스레드한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만이 뭐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요? 카운트 값을 액세스하고 나머지 스레드는 여기 나머지 그 자식 스레드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이런 스레드는 자식 스레드는 결국은 뭐죠? 예,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뮤텍스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에 이게 true라고 한다면 이게 true라고 한다면 예, 아까 example는 false였습니다만 어떤 상황일까요? true는 누가 오너라고요? 바로 예, calling thread가 뭡니까? 결국은 이 create mutex를 호출한 애잖아요. 그죠? 호출하니까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가 오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너가 된다는 이 뮤텍스의 오너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상당히 그 오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대면 수업을 4시간씩 연강을 했다 보니까 예, 상당히 몸이 많이 피로하네요. 그러니까 몸 상태 별로 안 좋네요. 야, 여하튼 자, 화이팅 합시다. 여하튼 이게 true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함수를 호출한 메인 스레드가 오너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 오너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화장실은 이 카운트를 나만 액세스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로 밑에는 자식 스레드를 8개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식 스레드는 오너가 아버지고 자식 스레드는 오너가 아니란 얘기는 자식 스레드는 이 카운트 값을 액세스할 수 없어야겠죠. 그쵸? 오너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쓸 수 있는 거야. 뭐를? 카운트 값을. 그러면 자식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에서 카운트 값을 액세스할 수 없게 만들려면 이 뮤텍스가 뭐가 돼야 되나요? 상태가 시그널 상태가 돼야 되나요? 넌 시그널 상태가 돼야 되나요? 이걸 통과하면은 카운트 값을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도 액세스하고 자식들도 액세스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이 F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하나인데 카운트가 하나인데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막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오너면 true면 그죠? 아버지가 오너면 자식은 화장실을 못 써야 되죠. 즉 카운트 값을 액세스를 할 수 없어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wait for single object를
함수를 통과를 못 해야 되겠죠. 통과를 못 하려면 이 뮤텍스의 상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시그널 상태가 돼야 된다. 넌 시그널 상태가 된다. 당연히 넌 시그널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면 wait for single object는 뮤텍스가 넌 시그널 상태면 시그널 상태가 될 때까지 영원히 인피니트 영원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그널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너인 경우에는 이 만든 뮤텍스는 넌 시그널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실습을 했듯이 만약에 여기서 false를 놓습니다. false를 놓게 되면은 아버지 이 함수를 호출했던 스레드의 오너, 즉 아버지 스레드가 오너가 false, 없단 얘기죠. 아버지가 오너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카운트 값을 억세스할 수 없고 자식들은 카운트 값을 억세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wait for single object에서 어떻습니까? 이 뮤텍스의 지금 초기 상태가 뭐가 돼야지만 이게 빠져나오죠? 시그널드 상태가 돼야지만이 wait for single object를 통과하잖아요. 물론 8개의 스레드 중에서 오로지 하나의 스레드만 통과하겠죠. 그쵸? 하나의 스레드만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이거를 그 뮤텍스 상태를 뭘로 바꾼다고 했죠? 넌 시그널 상태로 바꿔가지고 다른 스레드가 억세스를 해서 통과를 해갖고 화장실을 못 사용하게 막아야겠죠. 일단 그죠? 화장실 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뮤텍스의 상황을 넌 시그널 상태로 지만 빠져나오고 넌 시그널 상태로 바꿔. 그런 다음에 지가 화장실을 다 쓰죠. 이게 그죠? 화장실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키를 반납해야겠죠. 키를 반납, 즉 뮤텍스를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뮤텍스의 오너를 포기해야겠죠. 뮤텍스의 오너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놈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현재 뮤텍스가 넌 시그널 상태 됐으니까 시그널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간장공장 공장장 같아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습니다. 좀 전에 프로그램이에요. 자, 카운트 값이 물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카운트 값이 여기 있고요. 이게 화장실이죠. 이게 여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쵸? 자, 이제 뮤텍스가 아버지가 오너가 아니고 자식한테 오너를 준 폴스라고 해봅시다. 이건 아버지가 오너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죠? 없단 얘기는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무튼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장실을 여기 통과하게 되면 화장실 사용 권한을 득한 거죠. 권한을 그죠? 얻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화장실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장실 키를 반납한 형식이 되네요. 그죠? 반납. 자,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다 지우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는 오너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처음 이 우리 뮤텍스 커널 오브젝트는 요 h 뮤텍스에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h 뮤텍스의 상황은 시그널 상태, 넌 시그널 상태. 시그널 상태, 넌 시그널 상태. 자, 시그널 상태를 S라고 하고요. 넌 시그널 상태를 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 메인 스레드고요. 여기는 차일드 스레드입니다. 그죠? 차일드 스레드예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오너가 없으므로 자기는 권한을 포기해. 그러면 초기 상태가 뭐예요? 초기 상태가 바로 시그널드 상태가 되겠죠. 뮤텍스의 상황이. 그죠? 그러면 8개의 자식 스레드가 어디를 지금 짝짝짝짝 실행한 다음에 여기를 지금 다 실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를 다들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한 놈만이 어떻습니까? 시그널 상태니까, 뮤텍스가 시그널 상태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옵니다. 그죠? 왜? wait for single object는
이 커널 오브젝트가 시그널 상태가 되면 빠져나오고 넌 시그널 상태가 되면 기다리는 애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시그널 상태가 될 때까지. 그죠? 그건 시그널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뭘로 바꿔요? 얘가 넌 시그널 상태로 바꿉니다. 이 wait for single object 얘가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그널 상태로 빠져나와서 바로 넌 시그널 상태로 요게 원 스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요거를 누가 보장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에서 보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넌 시간 상태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를 빠져나온 스레드만이 여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스레드들은 넌 시간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즉 화장실 키를 없어갖고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다 끝났어. 이 앞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애가 카운트 플러스에서 스텝이 1, 2, 3가 있다고 내가 대면 수업에 얘기했죠. 그죠?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해죠? 키를 반납해야겠죠. 반납하면 릴리즈 뮤텍스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럴 때 다시 뭘로 바뀌어요? 뮤텍스의 상태가 시그널드 상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릴리즈 뮤텍스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스레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스레드가 옳았구나 시그널드 상태가 됐구나 하고 이 중에 한 명이 팡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가 문을 잠굽니다. 넌 시그널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오죠. 아무튼 이 액션을 다 끝나고 화장실에서 볼 일을 다 끝내야지만이 릴리즈 뮤텍스에 의해서 다시 시그널 상태로 바뀌어서 다른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널 오브젝트는 뭘로 동결시킵니까? 바로 시그널 상태와 넌 시그널 상태로 동결을 한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감지합니까? 바로 wait for single object 이런 걸로 감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준 게 있었죠. 조별 과제죠. 조별 과제. 그죠? 조별 과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조별 과제에서 뭘 내줬냐면 H 뮤텍스가 아니고 H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처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프로그램까지는 내가 연결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있어서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create 이벤트 함수를 한번 MSDN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에 보면은 security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널로 놓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매뉴얼 리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true면은 매뉴얼 리셋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쵸? 매뉴얼 리셋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파라미터 false이면 오토 리셋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아까 다시 한번 뮤텍스 쪽에서 넘어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얘 상태는 시그널 상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중에 차일드 스레드 중에 하나가 시그널 상태가 됐으니까 빠져나오겠죠. 그죠? 아, 시그널 상태구나. 빠져나오면서 뭘로 바꿔준다고 했죠? 넌 시그널 상태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오토 리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드가. 오토 리셋. 여러분 오토란 말 되게 좋아하죠. 자동으로 리셋 해주는 거예요. 시그널 상태 된 거를 자동으로 리셋이 뭡니까? 넌 시그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 리셋을 디폴트로 해주는 것이 바로 뮤텍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벤트로 바뀌잖아요. 이벤트. 그죠?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바뀌게 되면 얘는 옵션에서
오토 리셋을 해줄 것이냐, 매뉴얼 리셋을, 매뉴얼 리셋, 그죠? 매뉴얼 리셋을 해줄 것이냐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리셋은 뭡니까? 내가 시그널 상태가 돼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 게 아니고, 즉 넌 시그널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그널 상태로 남아있어. 이렇게 남아있어. 계속 남아있어.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매뉴얼 리셋입니다. 매뉴얼 리셋이에요. 그쵸? 예,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이벤트라는 애입니다. 이벤트. 물론 얘를 만들 때는, 이 커널 오브젝트 만들 때는 create 이벤트라는 함수를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오토 리셋과 매뉴얼 리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거 처음 보네? 예, 오토 리셋도 처음 보시겠지만 매뉴얼 리셋이 있다는 거. 매뉴얼 리셋은 뮤텍스에는 없어요. 오로지 뭐가만 있어요? 이벤트 커널 오브젝트에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그래서 매뉴얼 리셋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까요? 이왕 본 김에. 어차피 조별 숙제가 나갔긴 나갔지만, 그래서 매뉴얼 리셋에서 이거를 true로 놓게 되면 매뉴얼 리셋이 되죠. 그죠? 매뉴얼 리셋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시그널 상태를 넌 시그널로 만들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리셋 이벤트라고 하게 되면 얘가 그 해당되는 이벤트 객체의 그 커널 오브젝트의 상황을 리셋이니까 뭐겠습니까? 넌 시그널로 만듭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시그널 상태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나? 여기 있네요. set 이벤트라는 함수입니다. set 이벤트는 이벤트 객체를 상태를 시그널 상태로 바꾸고, reset 이벤트는 넌 시그널로 바꾸고, set 이벤트는 이벤트 객체를 시그널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reset 이벤트는 넌 시그널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바로 매뉴얼 리셋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리셋은 안 움직여. 상태가, 스테이트가 안 움직여. 아무리 웨이트 퍼 싱글 오브젝트를 통과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싫다 하면은 뭘 쓰면 됩니까? 바로 여기서 true false를 쓰면은 오토 리셋이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에 매뉴얼 리셋에 매뉴얼 리셋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true 하게 되면 오케이 하는 거고요. 매뉴얼 리셋은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false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뮤텍스는 처음 만들 때 이 상태에 대해서 시그널 상태냐 넌 시그널 상태냐 하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 뮤텍스를 만든 애를 오너로 할래, 오너가 아닌 걸로 할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벤트 객체는 세 번째 파라미터에서 너 만드는데 시그널 상태로 할래? 뭘로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rue로 놓게 되면 뭐예요? 이벤트 객체의 상태를 시그널 상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넌 시그널, false로 하면 넌 시그널 상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원래는, 그러니까 이 이벤트 객체는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걸 막 이렇게 카운터 값을 우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8만 번, 10,000번 돌려갖고 8개의 프로젝트니까 10만 번 돌려서 8개의 스레드니까 결과값이 80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데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말로 설명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 같으면 여러분들의 좀 짐을 덜어뜨리기 위해서 여기가 이벤트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null. 그죠? 여기는 H 이벤트로 바꾸고, 그죠? 예. H 이벤트 바꾸고요. 첫 번째 null. 두 번째가 매뉴얼 리셋 할래? 예. 그러니까 뮤텍스가 아니고 이벤트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니까 한번 매뉴얼을 한번 이용해 보자. 매뉴얼 리셋을 true가 되겠죠. 그죠? 그럼 초기 상태 뭐 할래? 그러면 일단은 누군가가 하나는 이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초기 상태를 시그널 상태로 할래. 뭐 여기는 이제 저건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LL이에요. 예. 예.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벤트 객체라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초기 상태가 true니까 시그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셋은 어떻게 되죠? true니까 매뉴얼 리셋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스레드 8개 중에 지금 8개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어떻게 해요? 시그널 상태네 하고 빵 빠져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그냥 가만히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시그널 상태가 매뉴얼 리셋이므로 이게 시그널 상태에서 오토 리셋처럼 넌 시그널을 확 바꿔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넌 시그널로 만들겠죠. 리셋 이벤트를 호출해야 됩니다. 리셋 이벤트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얘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넌 시그널로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카운트 값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요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시그널 상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set event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시그널로 바뀌고 다른 애가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애가 시그널 상태네 하고 이제 내려와서 또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별로 좋아 보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쵸? 내가 시그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또 리셋 이벤트라는 것을 호출해야지만이 넌 시그널로 바뀌고, 그죠? 불안합니다. 요 사이에 다른 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스레드가, 그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바람에 그럼 보장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잘 돌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의 CPU에 이게 그 여러 개가 한 33ms 정도를 하나의 스레드가 쓰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막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셋 이벤트도 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안 되죠. 보장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벤트 객체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객체는. 그럼 이벤트 객체는 언제 쓰느냐면요. 바로 이런 객체,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여기 create 이벤트라고 해놓고서 여기에 뭘 한다고요? 매뉴얼 리셋을 했습니다. true 났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죠? 초기 상태잖아요. 이거를 false로 놓습니다. false로 놓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non 시그널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벤트로 바꾸면 non 시그널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레드들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걸려 있겠죠, 그죠? 초기 상태를 non 시그널을 만들었으니까 시그널 상태가 안 되니까 여기를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모든 스레드는, 자식 스레드는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wait,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누가 유저가 로깅해 갖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뭔가 하나의 스레드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관리하고, 하나의 스레드는 또 랭킹을, 과거 랭킹 이력을 관리하고 등등, 이 각각의 스레드가 서로 다른 액션을 취한다고 했을 때 유저가 새로운 유저가 로깅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로깅이 들어왔어, 유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set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거 메인 스레드, 여기서 메인 스레드인 얘가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호출하게 되면
뭘로 바뀝니까? 시그널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매뉴얼 리셋이니까 모든 스레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서 넌 시그널을 안 바꾸잖아. 매뉴얼이니까 오토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마치 잠자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동시에 깨갖고 빠바바박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벤트가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용도로 주로 쓰는 것이 이벤트 커널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운트 값을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유식한 말로는 임계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임계 영역이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크리티컬 섹션인 거예요.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는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섹션에서 액션 취하는 거는 이벤트 커널 오브젝트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를 어차피 매뉴얼 리셋으로 하고 true로 하고 초기 버전을 true로 해서 어떻습니까? 시그널 상태로 만든 다음에 빠져나오면 매뉴얼로 뭐 하죠? 리셋 이벤트를 통해서 넌 시그널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스레드가 못 들어오게 그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제 하시는데 팀별 하시는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과제를 하시는데 좀 숙지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하셔가지고 이벤트 객체를 어떻게 만지면은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별 과제에서는 이렇게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는 이 형태를 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차시에 저기 그 UDP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